이 상승각보다 하락각이 더 크게 되죠. 자, 그러면은 상승각보다 하락각이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더 크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자리에선 진입하지 않는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조금만 더 게으름을 피웠다간 큰일 날 듯하여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21년 6월 24일부터 이거 많이 밀렸다 그죠? 21년 8월 14일 방송을 찍는 오늘까지 주신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모두 다루고 갈 건데요. 내용이 좀 이제 길어지는 그러니까 제가 답변이 길어지는 그런 이제 질문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길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그런 이제 질문들은 이제 한 편으로 끊고 영상을 끊고 그다음 제가 간단하게 짧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묶어서 또 한 편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잡소리 긴데 바로 들어가 보죠. 자, 첫 번째 제가 이거를 이제 좀 설명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제대로 못 드렸는가?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 그래야 되든가? 여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한고민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목균형표 33부에서 선행스팬2를 설명하실 때는 52일 상승 추세와 같은 세기로 조정할 때 반값선과 만나는 시점이 26일 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만약에 52일 동안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상승한 이 추세와 같은 크기로 하락을 한다면 같은 세기로 조정을 한다면 이 여기서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의 반값선은 요 라인이죠. 선행스팬2. 그러니까 이게 52일 동안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52일이면은 선행스팬2가 정확하게 반값이겠죠. 그래서 이 최고점과 최저점의 정중앙 이 선행스팬2 요 위치에 그러니까 원래 여기 있던 선행스팬2죠. 그걸 26일 미래로 밀어놨죠. 여기와 정확하게 만나게 된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이해를 하면 선행스팬 1의 17.5일의 상승 추세와 같은 세기로 조정할 때 반값선과 만나는 지점은 8.751이 맞는 거 아닌가요? 왜 선행스팬 1을 26일 뒤로 보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요런 말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를 일목균형표 33부에서 35부 그 사이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이렇게 상승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가 발생한다? 조정이 발생을 한다면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즉 최소한 어디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반등이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어디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다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은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자, 상승 파동이 하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어요. 이때는 매수의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쭉 올라갔죠.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서 뭐가 강해졌다? 매도의 힘이 강해졌다. 그죠? 근데 이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 이 상승 파동에서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이 바로 이 반값인 거죠. 만약에 52일 동안에 상승을 했다면 이게 최저점이 52일 전이고 그리고 최고점이 이날이다. 그럼 이게 토탈 해가지고 52캔들이다. 그래서 52일 동안 상승을 했다면 그러면은 이 50일 동안 상승한 거에 정확히 절반값이 선행스팬 2고 그거를 26일 미래로 밀어놨죠. 그래서 이날과 이제 요 날이 정확하게 반값이 된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 이 상승 파동의 반값에서는 돌아나가야, 이거는 일목균형표 제가 초반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 반값에서 돌아나가야 뭐다? 매수 우위로 눌리고 더 상승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간단한 논리로 제가 뭐를 예측한다? 조정을 예측한다고 했어요. 자, 만약에 52일간의 상승한 파동이 있고
이후에 조정이 들어간다면, 그러면 자, 이 상승했던 힘의 세기, 즉 상승각, 각도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자, 차트가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상승하는 각이 있고 요렇게 상승하는 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1번 케이스와 이 2번 케이스 어떤 게 더 매수의 힘, 상승하는 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1번이 크죠. 왜? 같은 기간 내에 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강력한 매수세가 있었다. 즉 각도는 힘이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상승했던 50일 동안 상승했던 이 힘의 세기, 이 상승각이 지금 나오는 이 조정의 세기, 즉 조정각보다 가파르다면, 자, 상승은 이렇게 상승은 이렇게 각도가 나왔는데, 자, 조정각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자, 상승각은 가파르고 조정각은 완만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조정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상승각이 이 조정각보다 더 크면, 그러면 상승의 힘이 강하고 조정하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이 전체를 통틀었을 때 상승의 힘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간단한 논리입니다. 자, 왜? 이만큼 상승을 했고, 자, 이만큼 상승을 했고, 상승하는데 52일간의 이 높이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도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힘입니다. 이 상승을 만들었던 힘이에요. 그리고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 모르겠는데, 요게 요렇게 온다면, 그러면은 이 상승한 각보다 이 조정각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상승한 각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조정은 말 그대로 진짜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이때의 매수가 밀어 올린 힘보다 요때 매도가 밀어 내리는 힘이 더 작기 때문에 결국엔 이건 조정으로 끝나고 다시 이 남아있는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들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상승 M 파동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완성된 M 파동과 이렇게 완성된 M 파동, 이 두 개의 M 파동이 있다면 어떤 게 상승의 힘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그죠? 그럼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다? 이 조정각이 상승각보다 이거는 완만하고, 이거는 조정각이 거의 상승각과 비슷하죠. 아니면 조정각이 더 크죠. 상승했을 때 매수가 밀어올리는 힘 이상으로 매도가 밀어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빠진 거고, 이거는 다시 올라가도,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일목균형표의 그 가격폭 관측론, 뭐 계산론, 여기서 설명드릴 건데, 요렇게 각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이게 각이 요렇게 상승했고 하락각이 요렇게 만들어지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큰 폭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요 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만약에 상승 M 파동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예측,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가, 지금 여기서 얼만큼 더 갈 수 있는가, 이 가격을 관측할 수 있는 계산론으로 보면 요거는 얼마 높이 못 올라가게 됩니다. 네 가지의 관측론으로 다 그 계산을 해도. 즉 왜 그러느냐, 상승의 힘보다 하락의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얼마 못 올라갔다. 이 정보를 돌파한다 하더라도 금방 꺾이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을 했고 상승을 이 각으로 했는데 하락을 완만하게 했다면 그러면은 더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이 더 크다. 즉 상승각보다 조정각이 더 약하게 나와야, 그래야 다시 상승으로 돌아가서 정고를 돌파하고 상승 M 파동이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 간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조정각이, 자, 예를 들어서 상승각이 이렇게 생겼고, 조정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조정각이 최소한 상승각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죠? 상승각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럼 상승각보다 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승각과, 그러니까 이 조정각이 상승각보다 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조정각이 더 작으려면, 작거나 작으려면, 그러면 이 상승각과 같은 하락각이 상승으로 갈 확률이 더 높은 마지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상승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요 각입니다. 근데 얘가 요렇게 떨어져 버리면 뭡니까? 상승하는 각보다 하락각이 더 커버리죠. 그럼 매도세가 더 세다. 그러면 상승으로 돌아갈 때 힘겹다. 매도가 세기 때문에. 그죠? 근데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조정각이 요렇게 나온다면 그러면은 이 상승각도보다 조정각이 작다. 매도 힘이 적다. 그러면은 다시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이만큼 52일 동안에 하나의 상승 파동이 나왔고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조정은 최소한 상승하는 각과 같은 각 이 위에서 돌아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상승각과 똑같은 각도 이 하락각 이게 마지노선이란 거예요. 같은 각,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각. 그래서 조정각이 상승각과 최소한 같아야 된다. 이해하시죠? 자, 일단 이게 52일 동안 상승하는 파동이 있었다면, 자, 최고점이 찍힌 이날, 이 최고점이 찍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했죠. 그러면 이 최고점이 찍힌 이날에 정확하게 50일 동안 상승했으니까 반값은 여기 있을 거고. 그죠? 선행스팬2가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최고점과 선행스팬, 그러니까 이 위치인데 이걸 26일 밀어놨죠. 그리고 이 고점과 요거를 같이 연결을 하면 52일 동안의 상승을 했다는 가정하에 정확하게 절반값과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요렇게 내가 선을 그었다면 그러면 이 상승각과 똑같은 하락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작도를 해놓은 게 없고 그냥 일목균형표가 있다. 근데 이 캔들을 세보니 52일이다. 52일이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이 고점, 이 최고점이 찍혔던 날의 선행스팬 2의 위치, 요 자리잖아요. 이걸 26일 밀어놓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 고점이 만들어졌을 때의 선행스팬 2의 위치, 요것과 같이 선을 딱 그어 놓으면 이거는 상승각과 같은 하락각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조정이 진행될 때 내가 그어놓은 이 선, 그죠? 내가 그어놓은 이 마지노선각과 비교해서 캔들이 좌측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좌측으로 이 마지노선 각보다 왼쪽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상승각보다 하락각이 더 크게 된 거죠. 만약에 캔들이 이렇게 떨어져,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실제로 캔들은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 상승각보다 하락각이 더 크게 되죠. 자, 그러면은 상승각보다 하락각이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더 크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 자리에선 진입하지 않는다. 그죠? 만약에 캔들이 이 마지노선각, 이 각도보다 오른쪽,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해서 자, 이 시점이 됐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 그럼 뭡니까? 결국에는 이 마지노선각보다 우측에서 돌아 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반등 포인트를 선으로 그어보면, 자, 마지노선각보다 결국에는 실제로 이렇게 내려왔지만, 요렇게 가서 여기서 반등했다면, 이 반등 포인트와 선을 그었을 때는 마지노선각보다 더 둔각이다. 이 각보다 이 각이 더 작다. 그죠? 더 둔하게 내려오게 된다. 그건 뭐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 상승 파동에서 생겼던 이 각도보다 이 조정을 끝낸 각이 더 적기 때문에, 그럼 뭐다? 그러면은 매도세가 이 상승했던 매수세보다 이 조정의 매도세가 더 약하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죠? 결과론적으로 상승각보다 약한 하락각으로 조정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눌림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52일 동안에 상승을 한 파동이 있다면 그러면 최고점에서 선행스팬 2까지 이날 찍힌 선행스팬 2랑 연결을 해서 이 각을 보고 캔들이 여기 왼쪽에 있으면 진입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으면 진입한다. 그 기준이 되는 이 조정 예측이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선행스팬 2를 이용한 예측 방법이다. 눌림을 잡는 예측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선행스팬 그러면 이름 뭐냐? 만약에 52일 동안에 상승을 했고 그거랑 똑같은 각도로 똑같은 힘으로 각도로 내가 마지노선각을 이렇게 그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자, 26일 뒤에 만나는 포인트가 정확하게 절반이죠. 반값. 이 상승했던 거에 정확하게 절반.
26일 뒤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7.5일 뒤에 만나는 게 바로 선행스팬 1이다. 뭐다? 이 상승각과 똑같은 각도로 하락을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 선행스팬 1이 있는 위치는, 자, 선행스팬 2가 있는 위치는 52일 동안 상승을 한 파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상승하는 각도와 똑같은 각도로 조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그 가정하에, 그럼 캔들이 요렇게 내려와야 되죠? 요렇게 내려온다는 가정하에 선행스팬 2와 만나는 자리는 정확하게 뭐다? 50% 되돌림. 여기서 반등, 여기서 만난다면 이거는 정확하게 절반, 반값과 만나는 자리가 되고, 만약에 이걸 똑같은 라인으로 내려왔을 때 이 선행스팬 1과 만나는 자리, 즉 17.5일 뒤 이 선행스팬 1과 만나는 자리는 뭐다? 33.33333, 즉 3분의 1 지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행스팬 1이 이제 선행스팬 1과 만약에 이 50일 동안 상승했던 파동이 똑같이 내려왔을 때 선행스팬 1과 만나는 이 자리가 3분의 1 지점이 되고, 이거는 일본에서 의미를 좀 크게 부여합니다. 3분의 1 반등을.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일본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선행스팬 1에서 만나서 반등을 한다면, 이거는 만약에 52일 동안의 상승이 있었다면 이거는 3분의 1 지점에서 반등하는, 뭐 엘리어트식으로 치면 38.2%, 38.2%, 뭐 그 정도 되죠. 이건 33.3%고, 38.2%의 반등, 대충 그 비슷한 위치에서의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선행스팬 1이, 요 선행스팬 1이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하지만 제가 그때 요 얘기 이후에 하나를 덧붙였습니다. 이 예시는 52일 동안에 상승한 후에 그것과 똑같은 각도로 조정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정확하게 52일 동안에 상승을 하는 이런 파동을 찾기가 힘들다, 잘 없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린 것이다. 따라서 선행스팬 1이 무조건 눌림이다, 반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상승이 있은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으로 보이는 하락이 진행되다가 선행스팬 1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거는 일종의 눌림이 될 가능성, 그 조그마한 가능성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 고려만 하는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선행스팬 1의 위치,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만큼의 파동, 요거에 요 파동의 3분의 1 지점이죠.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저점을 이탈을 하게 되면 결국엔 뭐다? 파동의 파탄이고 하락 M 파동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탈이 되면, 반등했을 때 이게 이탈이 되면 요거는 손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파동의 정확하게 절반값, 요 자리에서 반등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시 지켜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선행스팬 1을 왜 26일 뒤로 보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목산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이 선을 긋고 이러는 게 이게 전부 다 조정 예측인데, 이 조정 예측의 핵심은 이거예요. 상승하는 52일 동안에 상승을 하는 파동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것과 똑같은 힘의 하락각을 내가 이렇게 끌 수 있다. 선행스팬 2를 이용해서, 고점과 선행스팬 2를 이으면 되니까 이렇게 끌어놓고 캔들이 요 오른쪽에서 반등을 했을 때의 눌림목을 잡기 위해서, 그럼 뭐다? 이게 기준선이 된다는 겁니다. 각도에서 말한 제 반값선이죠. 이게 반값각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를 하지 않고 이 오른편에서 매수를 하는데, 그 선행스팬 1과 만났던 이 지점, 만약에 똑같이 내려온다면 그런 거고,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 선행스팬 1과 부딪히면 이거는 3분의 1 지점이 아닙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예측이라는 거는
첫 번째 52일 동안 상승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조정이 이 각도와 똑같은 각도로 내려와야 되는 이 전제 조건 두 개 이후에 이 설명이 되는 논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정 예측이라는 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목산인이 선행스팬 2와 선행스팬 1을 26일 미래로 밀어놓은 게 아니라 26이라는 이 숫자, 26일이라는 이 일수, 이거는 일목시간론에서 일기를 나타냅니다. 일기를 나타내는 아주 주요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의 사이클인 거죠. 일종의 시간론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현재의 시점, 이 현재의 시점과 26일 뒤에 미래의 시점, 요 두 개를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떤 게 추세가 더 좋았는지, 현재가, 그러니까 26일 미래로 왔으면 26일 과거의 시세와 그리고 지금의 시세, 그리고 이 균형선들을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26일 미래로 밀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17.5일이라는 전환선과 기준선의 정중앙값, 그러니까 전환선 9일과 26일 기준선의 정중앙값, 이게 일수로 굳이 따지자면 17.5일인 거예요. 17.5일의 추세, 17.5일의 어떤 파동의 추세, 그거를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밀어놓은 거고, 그리고 26일, 그러니까 그 52일의 추세를 비교하기 위해서 26일 미래로 밀어놓은 게 선행스팬 2입니다. 즉 뭐다? 이 시세를 시간이 지난, 일기가 지난 다음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밀어놓은 거지, 이거를 이 조정 예측, 이걸 하기 위해서 밀어놓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조정 예측이라는 거는 마침 일목산인이 이렇게 밀어놓은, 26일 미래로 밀어놓은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이 각도는 힘이라는 이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스킬인 거예요. 그리고 아참 이제 한고민님께서 이렇게 적어주셨죠? 만약에 선행스팬 1의 17.5일에, 그러니까 선행스팬 1의 17.5일, 그러니까 17.5일 동안의 상승을 했는데 이게 17.5일이었다.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세기로 만약에 이게 조정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 절반과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은 정확하게 8.75일이 맞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17.5일 동안의 상승 파동이 있었고, 다시, 자, 17.5일이에요. 17.5일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각도로 내려온다면 8.75일 이후에 정확하게 절반에 도착하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각도에서 설명을 드린 거죠. 이게 굳이 이게 17.5일인가를 계산해가지고 8.75일을 다시 계산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데 굳이 이렇게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조정 예측, 일목에 있는 이 조정 예측이라는 이 스킬을 가지고 조금 보완해서 만든 게 각도인 거죠. 제가 1에서 5부까지 각도를 설명드렸었죠. 사실 이 조정 예측이라는 게 이 첫 번째 상승 M 파동이 이렇게 있다면 이 첫 번째 상승 파동이 52일이어야 정확해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차트를 보다 보면 이 52일간의 상승한 걸 찾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완해서 제가 머리를 좀 굴렸죠. 잔머리를 좀 굴렸죠. 어떻게 했느냐, 며칠간 굳이 이렇게 이 선행스팬 2와 연결을 하고 이거는 각도와 똑같은 각도로 조정한다는 가정하에 17.5일 뒤에 만나는 이 선행스팬 1은 3분의 1의 반등,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3분의 1에서 반등이 나온 거고, 굳이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자? 하나의 상승 파동이 있으면 이게 50일이면 50일, 뭐 30일이면 30일, 뭐 40일이면 40일, 47일이면 47일 상관없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그래서 하나의 상승 파동이 나왔고, 여기서 조정이 시작됐다면 이 상승 파동의 날짜를 세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뭐 36일이다. 여기서 이까지가 36일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여기서 이렇게 36일 미래로 해가지고 선을 하나 쫙 그어놓고, 그 다음에 요 시작 포인트, 요거와 똑같은 라인을 이렇게 그어놓고 최고점과 여기를 그으면 정확하게 절반각이 된다.
그래 놓고 이 지점과 이 지점의 정확한 절반, 뭐 이거는 뭐 피보나치 되돌림선을 이용해도 되고, 뭐 3등분선을 이용해도 되고, 뭐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절반 값을 이렇게 구하면 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요렇게 그어질 거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절반이 이렇게 그어질 거고. 그죠?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36일이라면 정확하게 절반이 18일이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18일 뒤에 요거의 정중앙에서 반값이 만나게 된다. 결과론적으로 제가 일목균형표에서 말한 이 조정 예측과 똑같은 원리로 오히려 더 정확하게 조정 예측은 52일이라는 왜냐면 선행스팬 2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52일이라는 정확한 캔들 수가 필요하지만 각도는 그럴 필요가 없다. 각도는 이게 36일이면 상관없고 34일이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17일 뒤에 만나겠죠. 그래서 하나의 파동이 있으면 다시 요 날짜랑 똑같은 날짜 뒤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그 다음에 요 시작 포인트, 이 시작 포인트 똑같이 이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이 교차 지점과 최고점에서 연결을 하면 뭐다? 각도가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이 각과 여기서 하락하는 각도가 똑같아진다. 그랬을 때 이 절반을 내가 작도를 하면,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절반 각이 되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상승했을 때 80일이었다. 그러면은 40일 뒤에 정확하게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얘가 조정을 할 때 요 안에서 놓을 때는 냅두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서 반등을 할 때 그때를 포인트로 잡자. 그게 뭐 3분의 1선이면 3분의 1선, 50%면 51%, 피보나치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38.2% 라인을 그어놓고 거기서 반등하면 거기서 잡아보자. 이게 이탈되면 다시 팔자. 제가 이거를 이제 약간 변형을 시켜갖고 각도, 개인의 각도론. 왜냐면 개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선물 시장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 상승각에 정확하게 이 절반각, 그러니까 이 상승하는 각과 똑같은 각 해가지고 요 각도를 벗어나면 그 사람이 샀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이 이게 원리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각도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정 예측과 똑같은 원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일목균형표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고 스킬이고 또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간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보다는 각도가 더 정확하다. 그래서 각도편을 보시면 뭐 굳이 이거를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이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 자, 선행스팬 1을 26일 미래로 밀어놓은 거는 이 조정 예측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현재와 그 다음에 이 일기에 해당하는 26일, 일기입니다. 일기. 이 26일 뒤에 어떤 추세를 뭐 하기 위해서다? 비교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뭐 선행스팬 2는 52일의 추세, 이때 만들어진 52일의 추세와 캔들이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때의 이 캔들과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한고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7.5일이 상승했는데 그럼 같은 세기로 조정하면 8.75일에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정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일목사님 밀어놓은 건 아니고 시간론, 그러니까 26이라는 일기가 지난 이후의 어떤 추세의 비교, 상황의 비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밀어놓은 것이다. 설명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 주세요. 여튼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우리 한고민님의 질문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52일의 상승 추세가 같은 세기로 조정할 때 반값선과 만나는 지금 26일 뒤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이제 선행스팬 1을 어떤 17.5일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선행스팬 1을 밀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이건 이제 이렇게 만나는 거는 이렇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선행스팬 2를 밀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저 이때와 이때를 비교하기 위해서 밀어놓은 거고, 이렇게 밀어놓은 거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요런 원리로 사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조정 예측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이거를 계승 발전시킨 게 바로 뭐다? 각도다, 각도.
절반각. 아시겠죠? 그래서 요 고민은 굳이 그렇게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아시겠죠? 설명이 진짜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질문은 좀 길어졌기 때문에 제가 요 편은 끊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 또 영상을 찍으러 가겠습니다. 여튼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잘 자, 안녕.